현무-4는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전술핵 위력급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입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문재인 대통령 요구로 미국이 탄두 중량을 해제하면서 나온 미사일이 바로 현무-4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 2톤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18이나 벙커버스터보다 2에서 3배 파괴력과 지하 권통력을 가질 것이어서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가 될 것이라고 한국군은 평가합니다. GPS의 개발로 토마호크 미사일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져 쪽집게 스마트 공습이 가능해지자 예전에 부정확한 전술 핵미사일만이 파괴할 수 있었던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을 토마호크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무-4는 토마호크보다 탄두 중량이 4배의 마하 10의 속도여서 대략 15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2019년 현무-4 미사일의 양산과 동시에 실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미사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현무 시리즈는 현재 현무-1, 현무-2A, 현무-2B, 현무-3A, 현무-3B 순항미사일, 현무-3C 순항미사일, 현무-4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 사거리를 생각한다면 북한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 그리고 일본의 전역이 타격권입니다. 북한, 일본,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 현무 미사일의 견제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현무-4 미사일에 대한 해외 반응. 안녕하세요. 별별 해외 반응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로 각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적대적이며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도 우리의 자위를 위한 무기체계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무-4 탄도미사일은 탄두의 중량이 2톤에 이르는 미사일로 외계권까지 올라간 뒤 2톤의 탄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되어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 1000톤의 위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15킬로톤 정도였으니 현무-4 미사일 15발이 리틀보이와 거의 같은 위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무-4 미사일은 핵폭탄보다 위력은 덜하지만 핵폭탄과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핵폭탄과 달리 방사선 등의 우려가 없고 사용 시 국제사회의 비난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며 탄두 무게를 조절하면 중거리 탄도 유도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필요시 핵 투발 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괴물 현무-4 미사일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탄두 중량의 무게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조금 더 풀린다면 더 무서운 한국의 미사일 부대가 될 듯합니다. 최근 한국 군대가 짐승 모드가 되었다고 하자 주변국들이 한국 건들면 난리 난다는 유리 국방부 방위비 이 한국 군사력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질대지더라도 상대국도 무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엄청난 전략의 한국군. 한국 군대 짐승 모드로 돌입한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한 말입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은 15.8%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7.6%의 예산 증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계획이 이행될 때까지 480억 달러, 한화로 약 59조 1600억이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추정치가 유지된다면 한국은 2022년까지 세계에서 5번째 또는 6번째로 높은 군사 지출국이 될 거라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는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유럽과 같은 평화로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마주하면서 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군사장비를 가지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0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이웃에 대한 위협으로 한국은 강력한 군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5위로 평가했는데 한국은 보유 장비와 경제력 등에서 북한을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을 앞선 분야는 군병력 수와 잠수함 등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경계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급하게 군사력을 올리는 국가는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여당과 야당 어느 쪽도 군사력을 올리기 위해 예산을 증대한다고 하면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독침 전략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쟁이 나면 한국은 이길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 국가도 제대로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일변도에서 벗어나 주변국도 챙길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빼면서 적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면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며 중국은 이 어도에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군 관계자는 유사시 펼쳐질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면 미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고 중국이 한국과 무력 분쟁이 생기면 전면전에만 개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스스로 일본과 중국과 무력 충돌이 생길 때를 대비해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독침 전략을 1990년대부터 연구해왔는데 한국이 중국 등 강대국과 대등한 전력을 쌓는 것은 무리지만 상대국의 핵심을 타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베이징이나 도쿄의 지휘부나 주요 시설을 무력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현무 미사일입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500km 순항미사일 등의 미사일 800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내년에 개량된 현무 미사일 900기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후년부터 5년 동안 300기를 생산해서 모두 2000개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 70%를 단 하루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개발된 전술의 급여 위력을 지닌 현무사는 탄도 중량 1톤에 800km를 갈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 시험 발사를 하며 앞으로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경우 핵을 탑재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핵탄두 파괴력을 지니는데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서 마하 10에서 20의 속도로 떨어지기에 한중일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회피 기능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더불어 독침 전략을 위한 대표적 전력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현재 한국은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양해를 받아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가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미사일로 발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군사용 탄도미사일, 군사용 순항미사일, 우주 발사체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고체 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 발사체 분야다. 이번에 고체 연료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미사일 지침은 총력적, 즉 로켓 엔진이 내는 총에너지 양을 100만 파운드 서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려면 5천만 또는 6천만 파운드 초가 필요한데 이를 50분의 1 또는 60분의 1 수준에서 묶어둔 것이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 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은 군용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언제든 필요에 따라 군용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 원의 국방 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로 적에도 군용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 감시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유닛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3차례 개정돼 왔다. 이번이 4번째 개정이다. 앞서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례회담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도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